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바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는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도쿄 K짱이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스카이캐슬 그 내용의 실화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쿄 K짱의 위험한 초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수능 시험 이틀 뒤인 11월 9일 한 10대 딸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매우 충격적인 뉴스가 한국 매스컴을 달궜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과외비를 주지 않자 어머니를 살해한 딸. 자, 당시 그녀의 이름 이은성, 19살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그 이은성이라는 소녀는 중학교 때 전교 수석을 차지했을 만큼 아주 똑똑한 소녀였어요. 자, 아버지 이 씨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서울대 출신의 아주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이 씨의 부인이었던 노 씨는 전업주부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냥 전업주부였어요. 자, 이은성 씨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바로 17살의 여고생이었는데요. 부평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 2등을 다투는 우등생이었어.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다 머리가 좋았어. 겉보기에는 대기업 출신의 자기 사업을 하시는 자수성가 서울대 아빠, 전교 1등을 하는 장녀, 또 전교 1, 2등을 하는 차녀,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엄마, 화목한 가정.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그런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닥친 건 바로 2월 9일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노 씨가 오후 6시 30분쯤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죠. 침대 옆에 놓여있던 건 바로 수면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약물 중독사로 보았고, 경찰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에 이 유가족은 부검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 부검 결과 자살이 아닌 타살로 밝혀지게 되죠. 그날 그 현장에 단둘이 있었던 건 장녀 이은성 씨였습니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형사들에게 이런 조사를 받았지만 물증이 없었어요. 자,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2월 9일 오후 2시 30분쯤에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싸웠다고 자백을 해요. 왜 싸웠냐? 엄마가 비싼 과외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딸은 엄마, 과외비 줘요. 나 과외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서울대 법대를 갈 수 있다니까. 과외비 내놔. 과외비 줘요.
엄마는 너무나도 큰 그 과외비를 주지 않았고 그러다가 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젊은 그 소녀의 힘을 견디다 못한 그 어머니가 탈진한 채 쓰러집니다. 그때 이 딸이 어떻게 했냐? 엄마의 코와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습니다. 그래서 질식사를 시켜버려요. 자, 경찰 수사에 진전이 없다가 11월 3일에 검거된 이 양은 학원장 살인 사건에 연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실 우리 엄마 제가 죽였어요 라면서 자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딸의 실제 자백 목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딸의 자백 저와 함께 보실게요. 저희 엄마가 평소에도 흥분을 잘하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 살인을 하게 됐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 라고 분명 자기 입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걸 자백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경찰에 따르면 9월 28일 그녀는 어떤 학원 부원장 이민석이라는 남성과 살해를 도모했다 라는 죄까지 걸리게 돼요. 자, 당시 37살의 어떤 학원 부원장이었던 이민석, 그의 동서인 원장 서인철 씨, 당시 나이 39, 이 서인철 씨를 살해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고 주변을 살피고 시체 유기를 도왔다. 이 사람이 바로 이은성 양이었던 거야. 직접적인 살인은 이 이민석이란 사람이 했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망을 보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시체 유기를 같이 도왔다. 요 정도의 공범이었어. 자, 경찰은 은성 양이 부원장 이민석 씨를 굉장히 추종해왔다고 말을 해요. 그냥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추종한 거야. 정말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좋아하듯이. 자, 이 이민석 씨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 소녀가 엄마가 이 이민석이란 사람한테 과외를 못 받게 하자 엄마랑 싸웠고 엄마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민석이란 사람이 자신의 학원 원장을 죽일 때도 자신의 제자를 이용한 거죠. 자, 이게 실제 그녀가 과외를 받았다고 알려진 집입니다. 자, 이 이은성 씨가 부원장 이민석을 만난 건 1997년 중학교 3학년 때라고 해요. 사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매우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어.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인천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집에서 가까웠던 이 씨가 부원장으로 있는 어떤 학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해 과학고 입시에서 이 양은 떨어지게 돼요. 자, 이 은성이라는 소녀는요, 1998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평준화 지역인 부평에서 비평준화 지역인 부천에 어떤 한 여고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사실 부천에 있는 그 여자 고등학교는요, 인천에서도 서울 지역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았던 학교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99년 2월, 자,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비교적 맨날 상위권을 유지했었던 이 은성 양이 이 이민석이 부원장으로 있는 학원을 다니던 중에 이민석의 꼬드김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 너 개윈가에 받으면 검정고시로 내신 올려서 명문대 갈 수 있는데 너 내신 약하잖아
수능 보면 수능이 내신 대신하는 거 알고 있지? 선생님이 과외해줄게. 받아볼래? 당시 부원장 이민석의 말에 이민석의 꼬드김에 넘어간 그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과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 달에 이 은성 씨는 여고를 자퇴합니다.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자, 95년 12월 달에 문을 열었던 이 Y 학원의 원장은 그 당시 원생이 한 150명 정도 가량 됐었다고 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 해서. 그런데 이 무렵에 특설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대.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만든 그런 A급 애들만 모아놓은 그런 클래스였던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이런 특설반을 이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었던 서인철 씨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학생들이 기분 나쁘잖아. 학교에도 수준별 학습이 짜증나는데 학원에까지 와서 이런 취급 받아야 돼? 뭔가 등급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다른 학생들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학원장으로선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학원에 좋을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약간 부원장 이민석과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에게는 성추문까지 따라다녔어. 어떤 소문이냐? 여학생들과 선생님의 사이가 아니라 뭔가 꺼림직한 그런 관계다.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해요. 자, 개인 과외를 받은 지 몇 달 만에 은성양의 성적은 최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과외 받은 값 하는 거지. 이 당시에 이민석은 학원을 그만뒀고 나머지 몇몇 아이들을 추려서 자기가 데리고 나가서 개인 과외를 만든 거야. 자, 이 은성양의 부모는요. 이민석을 믿고 성적이 막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이민석을 전적으로 믿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딸을 자퇴시킨 다음에 아예 그 교육을 이 씨에게 전적으로 맡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성양의 집안은요. 아버지가 수입 목재상을 경영했어. 자수성 가신 분이야. 집이 가난해? 부유했어요. 처음에 과외비가 90만 원 정도였대. 그런데 점점 에스컬레이터 타기 시작하면서 과외비를 400만 원까지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1998년, 99년, 2000년도 약간 요럴 때 보면은 400만 원 달에 말도 안 되는 엄청 비싼 돈이었어요. 지금도 4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10년 전 일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 자,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건 바로 이 과외가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바로 이은성 양이 공부를 핑계로 이민석 이 사람의 집을 너무 자주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한 거야. 거기다가 원장이었던 그 학원장이었던 사람이 자기 뒤통수 치고 자기 학생들을 빼서 나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래서 부모님들을 불러가지고 그 남자가 이민석이 여학생들과 뭔가 그런 꺼림직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라고 부모님들께 넌지시 툭 던지게 돼. 당연히 그 얘기를 들은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어머니가 4월 달부터 과외비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은성양께서 이 은성이라는 소녀가 엄청나게 엄마한테 거의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과외비 줘요. 나는 그 선생님 아니면 공부 안 할 거야. 그 선생님만이 나를 서울대 법학대에 보낼 수 있다니까요. 엄마 딸 서울대 가는 거 싫어? 과외비 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그 선생님한테 과외 받지 마. 엄마가 더 좋은 학원 알아봐 줄게 라고 했지만 이 은성이라는 소녀는 절대 나는 무조건 이민석 선생님한테만 교육을 받겠다라고 우기기 시작해. 왜 그런진 몰라. 둘이 뭔가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뭐 아버지 인터뷰를 보고 하면 그렇게 딸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을 정말 칭송했다고 해요. 자, 결국 이 양은요 엄마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 시험은 물론이고 검정고시 시험조차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은성이라는 소녀는 가출이나 다름없을 만큼 거의 한 수개월 동안 이 이민석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거의 지냈대 거기서. 이건 바로 경찰 조사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씨 집에서 거의 살았다고 해요. 자, 그녀가 택한 두 번째 탈출구는요, 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해서 집을 벗어나는 일이었대. 이 양은 이상하게 집에 있는 걸 너무 싫어했고, 내가 빨리 서울에 있는 대학 가가지고 기숙사 있는 데 가가지고 아니면 자취할 거야. 여기서 정말 떨어진 데 살고 싶어. 라면서 공부에 굉장히 집착을 했대요. 친구들도 멀리한 채 점심때도 도서관에서도 무조건 공부만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부천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서울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그 고등학교로 옮겨가면서 그 전 학교에서는 맨날 전교 1등만 했었는데 여기로 이 되게 높은 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오니까 100등 밖으로 떨어진 거야. 전교 100등 밖으로.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초조하겠어. 그래서 집으로 벗어나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성적이 자꾸 떨어져. 어떡하지?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 못할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녀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에 맨날 매달렸던 거야. 그러다가 부원장이었던 이민석이 그녀를 꼬드겨냈고 한 달에 90만 원짜리 과외반을 따로 꾸린 거야. 그리고 이은성을 비롯해서 다른 여학생들과 남학생들 총 4명이 이 특별반을 다니게 됩니다. 자, 이 양의 집과 그리고 이제 이 이민석이라는 부원장의 학원은요, 집에서 한 3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야. 이 빌라였어요. 자, 경찰은요,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교육법으로 성적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말해. 그래서 개인과외를 받은 그의 모든 학생들은 그를 진짜 추종했대. 떠받들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성적이 단기간에 엄청 오르기도 했고. 자, 그러나 학원 사장의 약간 학원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한 관계자는요, 이 씨는 인문학의 소양이 있어서 논술을 지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가 대학을 나왔냐? 그가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어. 왜냐면 그가 대학교를 중퇴했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교육도 다 받지 않은 그가 어떻게 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었는지는 학생들과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야. 자, 근데 그 고등학생이면은 성적에 굉장히 민감하고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고 약간 감수성에 예민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을 정말 교주처럼 맹신한 것은 사실 이 부원장이 그 어떤 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부원장을 할 때 그 서인철이라는 학원장 대신에 잠시 운영을 맡아가지고 제대로 된 실세는 이 이민석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이 언변에 굉장히 능했대요. 자, 경찰은 이 이은성 양 말고도 또 다른 3명의 수강생, 총 4명의 수강생들이 이 씨의 빌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 이 4명의 학생 모두 이민석한테 과외를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전부 다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교습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4명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여성이 있어. 자, 그 소녀는요, 11월 12일 잡지 주간 동화의 통화에서 이 씨 집에선 과외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 이 선생님 집에서는 과외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이 빌라에서 과외 받은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 제자가 또 이런 말을 해. 이 선생님 집을 자주 찾은 건 친분 때문이지 과외를 받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우리가 합숙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합숙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원장 이 선생님과의 관계도
적절하지 못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과외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선생님은 우리 마음을 이해해줬고 우리 고민을 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 거지 거기서 합숙이나 공부 같은 거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여학생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멤버 중에 유일하게 남학생이었던 어떤 한 남학생의 인터뷰를 보면 합숙은 없었습니다. 선생님과 여학생의 관계도 경찰과 언론의 억측일 뿐입니다. 라면서 그 이민석이라는 사람을 향한 이런 질타와 모진 말들을 다 커버해줘, 이 제자들이. 사실 이 이은성이라는 소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녔었던 또 다른 여학생이 있었어. 친구가 생긴 거야, 절친이. 그래서 그 절친한테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멤버, 그 스터디 그룹에 완전 더 빠지게 됐던 거라고 생각해. 그러자 모의고사 성적도 실제로 엄청 올라갔대요. 이 멤버 모두 다. 자, 이 이양에게는 학원은 내가 친구를 사귀고 이 지긋지긋한 집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뭔가 정말 성이었던 거야. 캐슬. 사실 이양이 과학고에 진학하고 싶었던 데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과학고에 진학을 하면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이상해. 이 이은성이라는 소녀는 이 집에서 정말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왜? 서울대 아빠의 능력 있는 아빠, 다정한 엄마, 또 공부 잘하는 동생까지. 누구나 볼 때 부유하고 너무 행복한 집으로만 보였던 이 집을 왜 은성양은 떠나고 싶어 했던 걸까요?